예, 첫 번째 소식은 위스콘신주에서 온 이야기인데요. 위스콘신주의 한 판사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 판사입니다. 마이클 보렌이라는 판사인데요. 이 보렌 판사가 2020년 선거 기간 동안에 널리 배치됐었던 부재자 투표용지 보관함, 이 벨럿 박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위스콘신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벨럿 박스인데요. 이 벨럿 박스가 주 법에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스윙 스테이트들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다라고 저스트 더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경합주 지역에서는 이 벨럿 박스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이걸 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일단 조지아주에서는 작년에 통과시켰던 법에는 이 벨럿 박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놓았고, 올해 초에 지금 다시 의회가 시작이 됐을 때 논의되는 내용들은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벨럿 박스 없애겠다라고 결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주마다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는데, 일단은 위스콘신주도 상당히 그 경합주로 알 수 없는 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위스콘신주에서는 이 벨럿 박스는 불법이다라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애당초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보면은 주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벨럿 박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법으로 규정해가지고 시행이 됐던 게 아니었고요. 위스콘신주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냥 지침으로, 하나의 지침으로 내걸어서 사용을 했던 거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보렌 판사는 위스콘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부재자 투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바꾸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입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입법부, 그러니까 주의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시행세칙 좀 바꾼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원래 이 그 벨럿 박스 지침은 위스콘신주에서는 2020년 3월에 처음 발표가 됐었고, 11월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8월에,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또다시 이 벨럿 박스를 사용하자라는 지침이 떨어졌었다고 하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재자 투표를 이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 용지를 넣을 수 있는 벨럿 박스들을 곳곳에 설치를 해서 유권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자, 뭐 이런 취지였었습니다. 근데 그 취지 자체는 좋았는데 이것이 악용이 된 것이 이제 문제였죠. 그 뒤로 부정선거 논란이 커지면서 이곳저곳에서 여러 조사들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보았더니 벨럿 박스에서 이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훔쳐가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만 집어넣는 게 정상인데, 자기가 만든 투표용지 하나만 집어넣고 가는 게 정상인데 수십 개를 들고 와가지고 한꺼번에 집어넣고 가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나. 그리고 벨럿 박스에서 이거를 투표용지를 꺼낸 다음에 곧장 개표소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개표소로 가지 않고 5만 군데를 빙글빙글 돌고, 심지어는 3일이 지나도록 개표소까지 갖다 주질 않고 나중에서야 갖다 주는 이런 투표용지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투표용지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진 거죠. 과연 그게 안전하게 있었을까?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문제가 많다라는 논란들이 지금 제기가 됐던 겁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주로 공화당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쪽 주장은 이걸 확대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죠.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 서로 정치적인 논쟁의 화두거리가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위스콘신 주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라는 것은 좀 나름대로 상징성이 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위스콘신주는 사실 문제가 좀 많이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신 카운티에서 보안관들이 기자들 모아놓고서는 한번 크게 보도한 적이 있죠. 저희도 이걸 보도해 드렸었는데, 지역의 요양원에서 눈이 보이지도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신 거기 요양원 직원들이 투표용지 작성해가지고 대신 투표를 해주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명백한 불법이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한 내용들을 조사해가지고 발표했던 크리스토퍼 슈멀링이라는 보안관이 그 기자회견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선거를 깨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다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무서운 표현을 써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이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 유권자들 전형적으로 드문 영구 부재자 투표 상태로 받아주는 그런 상황도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낳고 있습니다. 영구 부재자 투표라는 것은요, 그 indefinitely confined라고 그래서 신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난 유권자 등록이라든가 이런 신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부재자 투표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영구 부재자 투표라고 저는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indefinitely confined,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그럼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부재자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장애가 있어서 밖에 나가기가 힘든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살아야 되지만 투표는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유권자들한테 오히려 정상적인 유권자들한테도 혹은 본인이 이런 걸 신청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그러지 말고 영구 부재자 투표 신청하세요. 이거 하면 편리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권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영구 부재자 투표에 등록한 사람들 때문에 한 25만 명 정도가 유권자 아이디 표준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었다. 왜 이러냐면 영구 부재자 투표라는 걸 한번 해놓고 나면은 유권자 아이디 검사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투표용지가 투표할 때마다 집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따로 그 사람에 대한 아이디 체크를 그 다음엔 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처음에 할 때만, 등록할 때만 하는 것이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정말 눈을 이렇게 잘 볼 수도 없는 그런 정도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돼 있다. 그런데 투표용지는 집으로 오죠. 그러면 그 투표용지를 누가 투표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를 가버려도 본인이 신고하기 전에는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도 영구 부재자 투표 명단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으로 우편 투표용지를 보내주었는데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양심적으로 버리면 다행인데 양심적으로 버리지를 않고 하고서는 무슨 짓을 하면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이 옳지 않다라는 지적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위스콘신 주가 유권자들이 시작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경우,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경우 영구 부재자 투표를 선언하도록 허용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스콘신 주의 이 선거법 자체가 상당히 좀 미비한 점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 재작년 2020년 선거 후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 최근에 나온 것이 벨롯 박스 설치하기로 한 규정은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른 주에도 이것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물론 민주당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주 판사 레벨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항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